한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됐던 충남 지역의 먹거리 축제가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청양에서 고추 구기자 축제가 개막한 가운데 주말에는 홍성 남당항 대하 축제가 열립니다. 김태형 충남지사의 취임 후 처음 임명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서 홍성 의료원장 후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의회는 후보추천위원회에 의료원 종사자들과 개별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주요 교차로 45곳에서 집중 단속한 결과 16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한동안 비대면으로 열렸던 지역의 먹거리 축제가 다시 열린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청양 고추와 구기자부터 또 홍성 대하, 가을 전어까지 종류도 다양한데요. 제철 산지에서 열리는 지역 먹거리 축제. 이번 주말에 축제장으로 함께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범호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은 고추가 자루마다 가득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를 이겨낸 해고추입니다.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가 26일 시작돼 이번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2년 동안 비대면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정상 개최됩니다. 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라 600g 기준 일반 고추는 16,500원, 명품 고추는 22,000원입니다. 축제장엔 김장 담그기 체험과 구기자 전시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 또 수해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농민들의 땀과 열정으로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행사장에 오시면 오감 만족과 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고추와 구기자를 비롯한 특산물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대하가 미식가들을 유혹합니다.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가 27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대하는 산란기인 요즘 맛이 가장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천수만을 끼고 있는 남당항은 대표적인 대하주산지. 이곳에서 양식 대하 1kg을 35,000원, 식당에선 5만 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주문도 가능합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를 합니다. 또 여기 오시기 또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판매하기 위해서 남당항 공식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서 주문을 하시면 여기서 잡수는 거하고 똑같은 대하, 품질 좋은 대하를 35,000원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가을 전어도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입니다. 서천 홍원항에선 자연산 전어 꽃게 축제가 한창입니다. 전어는 회와 구이 무침으로, 꽃게는 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전어 맨손 잡기 체험, 보물찾기 행사 등도 진행됩니다. 축제는 다음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의회가 홍성 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박래경 홍성 의료원장 후보의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한 투표를 실시해 최종 부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인사특위는 박 후보자가 지난 3년간 홍성 의료원을 운영하면서 현안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의료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 추천위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청문 결과를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은 24일 천안과 아산 등 주요 교차로 45곳에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60명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우회전한 운전자 16명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단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 144명은 계도 조치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충남에서 일어난 우회전 중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는 369건으로 이 중 14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전남 춘천에는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이 있죠. 한 해 평균 600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네, 전체 면적이 무려 축구장 150여 개를 합친 크기인데요. 이 정원의 수많은 꽃과 나무들은 어떻게 시들지 않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입니다. 이곳 전체 110만여 제곱미터 안에는 나무 70만여 그루와 꽃 300만 본이 심겨 있는데요. 이 많은 식물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다 관리하는 걸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2013년 국제정원 박람회 개최 후 우리나라 첫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정원에 들어서자마자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각양각색의 꽃들과 키 큰 나무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모두 전문 정원관리사들의 솜씨입니다. 체력 단련하시고 실기시험도 보시고 오셔가지고 남자분 9명, 여자분들은 34명 해가지고 동쪽 서쪽 꽃 심고 또 꽃 키우시고 그다음 물 관리하시고 또 시든꽃 정리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그렇게 있어요. 국가정원 안에 있는 재배장과 지역 내 화훼농가, 순천시가 운영하는 육묘장에서 꽃을 길러냅니다. 꽃이 시들어서 교체해야 하거나 계절이 바뀌어 새로 심어야 할 경우에 필요한 모종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저도 이렇게 정원관리사의 복장을 입어봤는데요.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파서 꽃을 심을 공간을 만들고 모종을 화분에서 빼고 다시 흙을 덮어 꾹꾹 눌러줍니다. 꽃을 심는 위치와 꽃잎이 향하는 방향까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와, 진짜 힘들다. 허리가 너무 아파요.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다 했어요.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은 주로 셀비어와 백일홍 등을 심습니다. 색이 화려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곳 정원관리사들은 하루 평균 화분 400에서 500개, 많게는 1000개까지 심거나 교체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또 다른 볼거리는 호수정원이나 고흐의 화실로 꾸며졌던 네덜란드 정원과 같은 테마 정원입니다. 지금은 내년에 열릴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앞두고 정원을 가꾸는 과정이 한창입니다. 분화구 정원은 백두산과 한라산을 형상화한 정원인데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남북의 평화와 번영을 기념하는 상징물입니다. 특히 테마 정원은 전문 디자인과 설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따라 잔디나 꽃을 심고 조경을 가꾸는 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약 1년 전에 기본 구상을 마치고 현재 지금 공정률 약 80% 정도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기본적인 성토 작업과 마운딩은 다 끝난 상태고요.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올라가는 진입로를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잔디라든가 추가적인 오브제들이 추가적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정원에는 나무를 가꾸는 작업과 시설 관리, 운영 등을 포함해 모두 300여 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오늘도 묵묵히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이들이 야심차게 만들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모습은 내년 4월 1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기자가 간다, 김신혜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4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인상했는데요. 금리를 이렇게 연달아 올린 가장 큰 이유,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외식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3% 뛰었는데요. 무려 2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다며 고물가 상황의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다시 말해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의 우려보다 물가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1년 사이 기준금리가 2%포인트 올랐는데 대출금리도 이만큼 오른다고 가정하면 한 사람당 1년에 128만 8천 원어치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한은은 앞으로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금융 안정 상황과 주요국의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3월 논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인데요.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의 운전석 측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대형 화물차가 바로 옆에 승용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나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들은 운전자 시야 사각지대가 일반 차량보다 넓기 때문에 진로 변경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 6월 금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나려는 순간 우측에서 진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신호등이나 경찰의 지시가 없는 교차로는 운전자 간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좌우에 차량 통행을 살피고 서행이나 일시정지를 통해 안전하게 통과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예산의 한 도로, 신호대기 중인 암행순찰차에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포착됩니다. 빠르게 진로를 변경해 오토바이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정차 명령을 듣고 멈춰선 오토바이 운전자. 단속 중 확인해보니 무면허 운전자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불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홍성 홍주읍성에 전통 음식 체험 공간이 조성됩니다. 홍성군은 홍주읍성 주변 문화재 발굴 조사와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받아 이달 조달 계약 체결에 이어서 다음 달 중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음식 체험 공간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1,72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특산품 판매소와 전망 쉼터, 편의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충청권 문화에 기반을 둔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통 음식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 소비를 유도하고 또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산시가 한우 암소와 돼지 도축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축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서 시행되는데요. 서산시는 한우의 경우 마리당 10만 원을, 돼지는 1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도축 시점이 빠른 순서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우 농가는 다음 달 30일까지 충남 한우협동조합에, 돼지 농가는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서산시 축산과에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